재테크, 엔잡 알려드리는 긍정 스텔라입니다. 제 채널에서 부수입을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해서 하나씩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유명한 스마트 스토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스마트 스토어도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방법이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스마트 스토어를 처음 생각했을 땐 그냥 팔만한 제품을 매입해서 스마트 스토어에 상세 페이지 만들어서 올리면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파고 들면 들수록 스마트 스토어의 세계가 얼마나 넓고 다양한지 아마 거기에서 첫 번째 좌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그 많고 많은 방법들을 다 언급하기는 좀 어렵고, 대표적으로 스마트 스토어,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한다고 했을 때 언급되고 있는 판매 방법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먼저 살펴볼게요. 자, 대표적으로 특히 최근 들어서 한동안 여기저기서 굉장히 많이 보이던 것이 바로 위탁 판매입니다. 위탁 판매는 말 그대로 위탁해서 제품을 판매하는 방식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도매 사이트에 가입을 한 다음에 도매 사이트에 등록되어 있는 제품들을 내가 원하는 온라인 쇼핑몰, 그러니까 스마트 스토어나 쿠팡, 위메프, 옥션 같은 이런 다양한 온라인 쇼핑몰들에 올려서 판매를 하는 방식이에요. 요즘은 유명한 도매 사이트들은 대부분 자체 시스템으로 여러 군데의 쇼핑몰에 상품을 동시에 업로드할 수 있는 그런 간단한 방법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실 상세 페이지를 내가 만들 필요도 없고, 제품을 도매 사이트에서 원하는 쇼핑몰에 업로드 시키고, 그리고 심지어 주문이 들어오면 발주 확인과 배송 요청까지 모두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시스템으로만 본다면 나는 중간에서 관리자 역할만 하면 되기 때문에 상당히 단순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아무래도 요즘 이 위탁 판매에 대한 관심도가 올라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위탁 판매는 재고에 대한 부담이 없고 초기 자본도 크게 들지 않아서 요즘 많은 분들이 도전을 해보려고 욕심내는 그런 판매 방식이기도 하죠. 이런 도매 사이트를 이용한 위탁 판매뿐만 아니라 농산물이나 축산물도 요즘 위탁 판매를 많이 시도하는 걸로 보이더라고요. 실은 저도 과일 위탁 판매에 한번 도전을 해봤는데요. 요즘 이런 농산물이나 축산물에 대한 위탁 판매에 대한 관심이 올라가고 있는 시점이라서 이 과일 위탁 판매는 제가 따로 떼어서 한번 시리즈로 기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바로 해외 구매 대행이 있습니다. 이건 네이버 쇼핑에서 어떤 상품들을 검색을 하다 보면 종종 발견하기도 하는데요. 고객이 주문하는 상품을 내가 내 재고에서 발송하는 게 아니라 위탁 판매와 어느 정도 결이 맞닿아 있는 부분이 해외 구매 대행 사업자, 그리고 배송 대행업자를 통해서 내가 재고를 갖고 있지 않아도 바로 구매되고 배송까지 되는 시스템으로 연결된다는 것인데요. 다만 다른 점은 내가 등록한 상품을 고객이 주문을 하면 해외 구매 대행 사업자가 중국의 타오바오나 알리바바와 같은 사이트에서 대신 주문을 하고 배송 대행지로 물건을 배송을 시키면 배송 대행지에서는 이 물건이 들어오면 고객에게 바로 발송해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위탁 판매와 다른 점은, 위탁 판매는 대부분 국내의 도매 사이트에서 상품을 바로 등록하고 주문 처리하고 발송 처리하고 도매업자가 고객에게 바로 제품을 발송해주는 그런 시스템이라면, 해외 구매 대행 같은 경우에는 주문된 상품이 해외에서 배송되어 오기 때문에 좀 거쳐야 하는 단계가 많다라는 부분이 다릅니다. 그리고 배송하는 데 시간도 좀 더 걸리는 편이고요. 자, 이렇게 스마트 스토어에서 판매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도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죠. 어떻게 팔릴 만한 제품을 찾아서 팔릴 만한 가격에 내 마진을 남기고 판매할 것인가 라는 부분인데요. 사실 구매 대행을 하든 위탁 판매를 하든 스마트 스토어에서 성공하려면 고려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이것에 대한 방법을 강구해 둔 다음에 시작을 해야 성공 확률이 올라간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바로 이 기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내가 스마트 스토어를 좀 운영해서 직업이 있는 사람이든 아니면 직업이 없는 경우에든 순수히 월 100만 원 아니면 200만 원 정도를 만들고 싶어서 도전을 해보고 싶은데,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이걸 거예요. 그래서 뭘 팔아야 하나? 스마트 스토어는 투자 자금이 오프라인에서 매장을 운영할 때와는 차원이 다르게 거의 들지 않습니다.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도 도전할 수 있는, 그리고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몇 시간을 투자해서 할 수 있는 좀 좋은 그런 부수익 창출 방법이라고 많이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스마트 스토어를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사실 굉장히 이른 단계에 포기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왜냐면 바로 뭘 팔아야 되지? 여기에서 걸려버리거든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찾아보지만 대체 어떤 제품을 팔아야 할까? 여기에서 공부하다가 제풀에 지쳐서 포기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만큼 어떻게 팔릴 만한 제품을 찾을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막막하게 느끼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첫 단계에서 포기하지 마시라고 어떻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씩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팔릴 만한 제품이란 건 지금 막 스마트 스토어 개설만 해놨을 뿐이고 단 한 번도 제품을 팔아본 적이 없는, 그러니까 팔렸다라는 히스토리조차 없는 내 스마트 스토어로도 팔릴 수 있는 그런 제품을 찾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어제 다시 운동을 시작하면서 좀 과한 욕심을 부려서인지 무릎이 좀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무릎 보호대를 하나 샀어요. 한번 네이버에서 무릎 보호대를 검색해 볼게요. 무릎 보호대를 네이버에서 검색을 했더니 네이버 쇼핑이 거의 이 파워링크 다음으로 뜨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쇼핑 더보기를 보면 제품 수가 120만 개가 넘어요. 심지어 리뷰가 8,000개, 6,000개, 4만 개, 400개, 8,000개 이렇게 많이 달려있는 제품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첫 페이지만 해도 굉장히 다양한 제품들이 존재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제품 수가 120만 개가 넘는다는 얘기는 내가 무릎 보호대라는 제품을 올린다 한들 이 중에 하나일 뿐이라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이렇게 랭킹도 거의 없다시피 한 수준의 나의 스마트 스토어에서 파는 무릎 보호대는 거의 끝 페이지에 걸릴 확률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거의 한 달에 하나도 팔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이렇게 겨우겨우 힘들게 소싱한 제품이 한 달에 하나도 안 팔리면 아무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경쟁 강도가 약한 제품이 뭔지를 찾아내야 합니다. 제가 쓰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저는 아이템 스카우트라는 사이트를 이용하고 있는데 하나씩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경쟁 강도가 그나마 약한 제품을 찾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바로 아이템 스카우트라는 사이트인데요. 여기서 어떻게 찾을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먼저 아이템 스카우트로 들어가셔서 아이템 발굴 탭으로 들어가 주세요. 아이템 스카우트에서 아이템 발굴을 하는 건 사실 방법은 간단한데 시간이 좀 소요됩니다. 카테고리가 뭐 패션, 의류, 잡화, 화장품, 미용 이렇게 대분류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고요. 그리고 뭐 저는 일단 스포츠 레저를 선택해 봤습니다. 그리고 2차 카테고리가 또 세분화되어서 나뉘어지고 저는 여기서 헬스를 선택하고 3차 분류도 나뉘어지긴 하지만 굳이 지정하지 않고 헬스까지로 검색을 한번 해봤습니다. 기간은 최근 30일로 두고 필터는 따로 건들지 않고 확인해봤어요. 경쟁 강도는 역시 0.00부터로 아주 좋은부터 아래로 가는 순서로 나열을 했고요. 그래서 여기 봤을 때 브랜드 상품은 웬만해선 그냥 거르는 편이고요. 그래서 쭉 거르다가 뭐가 괜찮은 게 없을까 한번 보면서 브랜드 붙은 거는 넘어가고 한번 봅니다. 뭐 점핑 큐브,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괜찮아 보이죠. 점핑 큐브는 총 검색수가 16,000건인데 상품 수는 1,400개 정도면 이건 굉장히 좋은 경쟁 강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상품 목록을 이렇게 클릭해서 바로 확인도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또 없는지 한번 쭉 봤어요. 근데 여기 디슬핏이라고 보이거든요. 저도 이거 처음 듣는 용어이긴 한데 디슬핏이 뭘까 네이버에서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쇼핑에서 걸려있는 제품이 910개 정도가 되고요. 지금 얘를 눌러서 들어가 줬더니 지금 이렇게 에르고바디라는 브랜드 디슬핏이 있고 나머지 뭐 해외 구매 대행 제품도 있고요. 좀 다양하게 쭉 나오는데 에르고바디 거는 여기 보시면 49,000원, 여기 에르고바디 49,000원으로 동일하고 해외 제품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17,000원대로 보이네요. 그 중에서 지금 가장 위에 있는 요 해외 16,900원짜리를 열어보겠습니다. 지금 그랬더니 제품 가격은 16,900원이고
배송비가 4,500원이 붙습니다. 그리고 종류는 기본형이 있고 이렇게 스마트 제품이 있는 걸로 보이는데 가장 기본이 뭐 회색 17,000원, 16,900원입니다. 이걸 가지고 그러면은 어떻게 이 제품을 소싱할 수 있는지도 방법을 찾아야 되고 검색어 트렌드로 한번 얼마나 검색이 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디슬핏은 봤더니 제가 1년 기준으로 검색을 했는데 뭐 8월 정도까지는 검색이 거의 안 되다가 9월부터 검색이 터지기 시작하면서 좀 한참 때는 한창 많이 올라갔다가 아직까지도 나쁘지 않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은 한번 소싱해서 팔아볼 만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어떻게 소싱을 하느냐? 일단 이 이미지를 캡처해서 저장을 해주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1688을 이용을 하고 있는데 1688로 들어가서 방금 전에 저장했던 그 디슬핏 이미지를 가져와 줍니다. 그러면 검색했던 제품들이 이렇게 쭉 보이죠. 굉장히 가격대도 다양한데 이 중에서 뭐 적당해 보이는 걸로 이걸로 한번 선택해서 들어가 주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 제품은 아까 봤던 스마트 제품으로 보이네요. 그리고 스마트가 아닌 기본형도 있습니다. 아까 스마트 제품 말고 기본형 같은 경우에는 26위안 정도로 살 수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물론 찾다 보면 좀 더 저렴하게 공급하는 그런 업체도 찾을 수 있으니까 시간을 들여서 더 싼 곳이 있으면 비교해보고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여기서 기본형이 26위안 정도이고 26위안은 지금 현재 환율로 5,000원 정도 하거든요. 5,000원 정도이고 아까 저렴하게 팔았던 곳이 17,000원 정도로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할인을 적용하면 16,400원 정도이고 배송료가 4,500원인데요. 이 정도 수준에 맞췄을 때 우리가 마진을 얼마나 남길 수 있을지 한번 구해봐야 하는데 일단 제품가 26위안 정도라고 감안을 해서 내가 50개를 사고 싶다. 그리고 문제는 우리가 이걸 한국으로 직접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배송 대행지로 이 제품이 가게끔 해야 되기 때문에 배송 대행 수수료도 또 붙고 또 이 제품을 배송해주는 그런 수수료도 또 붙게 되거든요. 이렇게 제품 가격을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할 게 직접 주문을 클릭을 해보면 이 배송 대행지까지 드는 배송비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 제품 가격 플러스 배송비 요걸 하나의 원가라고 책정을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어떤 중국 내 배송 대행지를 사용할 것인지 그 배송 대행지를 찾아서 그 배송 대행지의 수수료 그리고 거기에서 한국까지 들어오는 그런 배송비와 관세사비 이런 것들을 다 모두 더한 다음에 그리고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판매 수수료까지 감안을 하고 그리고 나중에 내야 할 부가세 여기까지 모두 빼면 그게 바로 저의 수익이 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나의 수익이 대충 얼마 정도인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1,000원 정도 남는 그런 제품을 한번 사서 판매를 해봤는데 이게 상당히 1,000원 정도 남기는 건 그래도 1,000원이라도 남기면 그게 어디야 라는 생각이었는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그래도 수익이 5,000원 이상은 나는 제품을 찾으시는 게 유리합니다. 여기까지 팔릴 만한 제품군이 어떤 게 있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소싱하고 그리고 마진까지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말씀드리지만 스마트 스토어도 쉬운 건 아닙니다. 정말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고 특히나 위탁 판매해서 그냥 제품을 올려놓고 언젠간 팔릴 때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면 초기에 제품을 매입하는 정도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물론 위탁 판매나 구매 대행으로도 성공적으로 운영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은 가장 기본적인 아이템을 어떻게 발굴하고 수익이 어떻게 매겨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저도 도전해본 과일 위탁 판매는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자세하게 소개해 드려 보도록 할게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소싱해서 판매하는 것도 물론 좋았지만 위탁 판매도 상당히 큰 매력이 있다는 점을 알게 됐거든요. 물론 저 같은 경우에는 도매 사이트에서 대량 등록을 하는 그런 위탁 판매는 그렇게 맞지 않는다. 저한테는 맞지 않는 방식이었다라는 걸 깨달았고 하지만 과일이나 이런 농산물 위탁 판매는 생각보다 굉장히 매력적인 그런 판매 시스템이었습니다. 그치만 한 번쯤은 이렇게 전체적으로 어떻게 아이템을 발굴해 나가고 판매가를 결정하고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그리고 한번 경험해 보시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아이템 발굴 방법이 정답은 아닐 수 있습니다.
아이템 스카우트를 이용해서 아이템을 발굴하는 것도 상당히 다양한 방법이 존재하고, 소싱도 1688 같은 중국 도매 사이트에서 직접 소싱하는 게 아니라 그냥 도매매 같은 국내 도매 사이트를 이용해서 판매하는 분들도 많고요. 오늘은 이런 방법도 있다 정도로 봐주시고, 직접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시도해 보시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나가는 과정이야말로 진정한 내 것으로 만드는 지름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도 다양한 엔잡을 시도하면서 이 방법 저 방법 시도하고 있는 과정이고, 뭐든 시간과 노력을 들이지 않고 저절로 만들어지는 건 없다라는 걸 깨닫고 있습니다. 그렇게 도전해본 것들 중에서 이건 괜찮고 한번 해볼만 하다라는 방법들을 앞으로도 공유해드릴게요. 현재 그리고 미래의 엔잡러 분들 모두 화이팅!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여전히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다만 노력과 시간을 들이지 않고는 어떤 것도 이뤄낼 수 없다라는 건 여기에도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한번 해보세요. 저는 여기서 내가 이렇게 얘기를 듣고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성패가 갈린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번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